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우리시 위원장 신고합니다. 홍보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6월 2일부터 6월 26일까지 25일간 2025년도 제1차 정례회를 마쳤습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시의 다양하고 복잡한 주요 현안들에 대해서 시민의 알 권리 보장과 또 향후 대책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아주 늦은 시간까지 별팀 시정질문, 또 시장님의 답변, 그리고 추가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까지 듣는 시간을 가져서 제 기억이 맞다면 밤 11시 12분경에 종료된 것 같습니다. 우선 어젯밤 늦은 시간까지 시정질문 답변하느라고 애써 주신 몇 분이 함께 하셨는데요.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성태 기자님 함께 하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정관기 의사를 맡았던 공공세입니다. 정은철 운영위원장님 오늘 나라사랑 그림 제 시상식이 있는데 아마 따님이 상을 받나봐요. 그래서 상 받으러 가는데 함께 갔습니다. 상 받고 가고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이번 2차 정례회 회기 중에 있었던 다양한 현안들도 의원님들의 주요 입법,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루었던 주요 이슈들, 또 유전 시정질문 답변 과정에서 있었던 현안들에 대해서 오랜만에 언론 여러분들 앞에서 나름대로 소상하게 브리핑을 해드리고 언론 여러분들께서 추가적으로 질문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어제 시정질문 답변 과정에서 있었던 당사자분들께 가능하면 함께 참석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습니다. 해당 의원께 직접 질문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우리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 여러분, 제350회 우리시의 제2차 정례회가 어젯밤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시민 여러분들의 삶과 직결되는 중요한 안건들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답을 찾는 소중한 자리였습니다. 특히 부대 의원의 마지막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서 시정 운영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2025 회계연은 2차 추가 의원 예산 심의를 통해서 우리시의 미래를 위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정례회 기간 동안의 주요 의정 활동을 상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언론 여러분들께 보고를 드리지만 생중계 방송을 보고 계신 시민 여러분들께 직접 보고한다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보고에 임하겠습니다.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결과입니다. 지난 6월 9일부터 6월 17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였으며 감사 결과 시정 8건, 처리 32건, 건의 59건 등 총 99건의 처분 지시 사항이 나왔습니다. 주요 지적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자우 수공원의 야간 경관 조명 문제가 있습니다. 일부 민원을 이유로 조명이 과도하게 철거되는 바 있었고, 이로 인해서 여성과 아동의 야간 안전이 우려되고 일부 구간은 우범화 가능성까지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비가 내렸을 경우에 오행에 심각하게 불편을 초래하는 지역도 있어서 구체적인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집행기관에 촉구했습니다. 두 번째, 조속한 고령화에 대한 대응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각동 행정복지센터가 지역 돌봄이 중심 축으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고, 앞으로 각 동의 행정복지센터가 책임 있는 자세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실질적으로 운영해 줄 것을 건의했고, 앞으로 그렇게 시스템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세 번째,
신재난 대응 장비 도입 미흡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전기차 확산에 따라서 보온 재정화 특성에 관한 화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기차 충전 시설과 전기차에 화재가 났을 경우 대형 화재로 인한 제3상의 손실 또 인명 피해가 우려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의시가 그것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재난관리기금을 통해서라도 전기차 화재 감지 시설 또 조기 진압 장비를 보급해야 되겠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지 않을 경우 단순히 주택 주회에 의한 공동주택 보조금으로 이 사업을 지원할 경우에는 워낙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어서 다른 공동주택의 보조금 사업의 지원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서 이것은 전기차 화재 감지 시설과 조기 소화설비 시설은 공동주택 보조금을 지원할 것이 아니라 재난안전관리기금에서 지원하는 게 맞겠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 소규모 사업의 수익에 대한 편중 문제입니다. 이것은 국회의회에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는데 보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이른바 소규모 사업 집행과 수익계약 제도 운영에 있어서도 특정 업체의 계약이 편중되어 있다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일부 언론에서는 구체적으로 기사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소규모 사업의 수익계약 편중 문제가 반드시 해결될 수 있도록 계약이력 관리 시스템으로 이끌어가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회계 수익계약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 랜드마크타워 별도 사업 추진 방식 무단 변경권이 매우 심각하게 지적이 되었습니다. 사업 추진 방식이 시의회의 재의결 및 구의도시공사 내부의 적법한 절차 없이 무단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 좀 더 소상하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우리 문성을 도매시장 내 공동작업장의 무단 전용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특정 사업자의 식품 및 냉장시설로 무단 전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관련 사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시설 전체에 대한 전수 점검 및 제도 정비를 강력히 촉구했고 어제 시장에 참여했던 과정에 일부 그렇게 무단 전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면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보조금 정산의 비효율적인 행정절차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때 반드시 1사업 1계좌 개설이 의무라는 점 때문에 매 사업별로 계좌를 개설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비효율성 문제가 제기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비효율적인 행정 절차가 현장 업무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심지어는 계좌 잔고가 50원, 100원짜리도 이자액을 반납하는 사례가 있었다. 그래서 자세히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계좌이체 수수료가 불었다면 아마도 반납하는 금액보다 계좌이체 수수료가 더 많았을 거다 하는 믿지 못할 이야기도 제기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지방보조금 정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현장 중심의 행정 실무를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시스템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상 부상 행정상무감사에서 주요 지적되었던 사항들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드렸습니다. 두 번째 브리핑 내용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브리핑입니다.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5년도 의식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유결하였습니다. 이외에 일반 특별회의 추가기금 예산안은
추정이 되었는데 집행기관에서는 총 258억 6,585만 원의 추가 경비 예산을 요구되었고 이 중에서 일반 비비는 186억 5,913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의회는 토시메이트를 조사할 것을 요구하면서 우리 장로 커뮤니티 센터 건립 설계 인력비 15억 7천만 원 등 총 16억 6,560만 원 삭감하여 내부 유보금으로 전환하고 의결되었습니다. 주요 삭감 내역을 간단하게 보고드리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창동의 커뮤니티 센터 건립 설계 인력비의 경우는 아직 토시 매입도 전혀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토시 매입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 용역비를 요구한 것은 행정 절차상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서 15억 7천만 원에 달하는 설계 용역비를 전액 삭감했습니다. 한강 자전거 도로 우회 설치부터 실시 설계 용역은 예산의 효율적 사용 안전성 확보 및 유지 관리 보완 마련 등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한 이후에 다시 예산 편성을 검토할 것을 요구하면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공설묘지 분묘 표철 예정과 관련해서 3,360만 원을 전액 삭감했는데요. 이것은 일제조사가 먼저 이루어진 이후에 체계적인 계획이 수립되고 체계적인 수립 과정에서 공설묘지 분묘 표차를 제작하고 설치하는 데 맞겠다라는 이유로 전액 삭감되었음을 보여드립니다. 또한 종합공구장 건립을 위한 기본 유상 용역비 2,200만 원은 구체적인 사업 계획의 실효성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VC의 종합공구장을 건립할 부지가 어디에 있는지 또 종합공구장을 건립하는 것이 VC의 제정한 대로 맞는 것인지 또 VC에 관련돼서 기업의 경쟁력이 있는 것인지 이런 다양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에 대한 실효성이 문제가 되어서 삭감되었습니다. 이상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브리핑을 마쳤습니다. 세 번째 브리핑은 이번 1차 정례를 통해서 의원 발의 조례들에 대한 주요 내용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김성태 의장께서 대표 발의하신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었고 또 김성태 의장과 김용현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VC 정통시장 및 상점과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또한 정은철 운영위원장께서 대표 발의하신 VC 브랜드 상품 육성 및 판매 등에 관한 조례안도 권한 통과되었습니다. 원봉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VC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도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보고드리면 파출소 지구대 앞에 파출소나 지구대가 주차장을 넉넉하게 확보하지 못해서 긴급 출동해야 될 경우에 멀리 다른 곳에 주차해놓으면 긴급 출동할 때 애를 먹습니다. 그래서 파출소나 지구대 인근 도로를 지구대에서 노상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양병희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VC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6개 조례안도 통과되었고요. 김용현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VC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VC 소상공인 지원 조례 6개 조례안도 통과되었습니다. 특히 현수막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은 경기도 정시에서 몇 번째 안에 드는 조례인데요. 사실 VC가 순환경제 촉진 조례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지금 순환경제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로 되고 있고 또 친환경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들이 움직이고 있어서 VC 국토 거리에 난무하고 있는 현수막들이 가능하다면 친환경 정책을 만들어주는 시장됩니다. 그런 취지로 대표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한솔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VC 청년 기본소득 지급조례 6개 정조례안도 마찬가지로 통과되었고요. 이경희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VC 장애인 구조령 출입보장 지원 조례안 등 총 9건의 대표적인 조례가 제정되거나 개정이
이에 더해서 건봉수협회에서 대표 발의하고 이시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교훈 수교 주변구역 재개발 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안에 대한 의견 제시를 통해서 우리 지역 강론이라고 할 수 있는 경사거리 인근, 교동주교 인근의 개발 사업에 따른 안전 환경 문제에 대해 교육 환경 영향 평가를 철저하게 실시하고 문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보완 계획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안중녹지 또는 공공용지의 적절한 배치를 검토하고 청소년 수련 시설이 일반 사업 지역과 인접한 부지에 배치된 점에 대해서는 위해 환경 배제 원칙에 저촉될 우려가 있어서 이에 대한 제도적인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조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홍보관 중에 증인신문을 한 결과 양측간의 사실관계가 없고요.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결과보고 작성을 위해 활동기간을 2025년 9월 5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했던 앞에 질문 빠진 내용은 하남 항상 허러 동네상 구리부산 동네시장 유치 관련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지금 활동 중인데요. 증인 양측 간의 사실관계가 없다고 또 새로운 사실도 발견이 되어서